손흥민이 토트넘의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78분을 뛰면서 평점 7.4점을 받으며 활약했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공격 포인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쉴드 치진 않고 말씀드리면 7.4점이 결코 좋은 평점이 아닙니다. 공격수 중에는 최하 평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이 또 30개가 넘게 나왔는데 손흥민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딱 한 번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했는데 그마저도 뜨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5대1로 대승을 거둔 경기였고 토트넘 홈에서 열린 만큼 현지 팬들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팀이 5골을 넣은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 손흥민의 골이 없던 경우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5대1 대승을 거두면서도 이 경기가 찝찝한 이유는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엄청 까댈 분들이 많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프리시즌만큼 마음 편하게 좋은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것을 기대한 건 맞는데 결과만 가지고 손흥민 퀄리티 자체를 깎아내리는 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 선발 라인업을 거의 주전으로 인지하는 라인업을 짰습니다. 이 경기는 스퍼스 플레이로 생중계되었는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겠죠. 오늘 경기 라인업은 전세계 팬들도 주목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케인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케인이 메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구단의 입장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엔즈 감독은 케인을 선발 라인업에 올렸고 뿐만 아니라 거의 풀타임 가깝게 뛰게 하면서 평점 10점을 받아버리면서 교체 때는 팬들이 전체 기립박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시즌 케인을 믿는다라는 거죠. 떠났다가는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 여부는 구단 입장에서 반반입니다. 이적료 1600억을 날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인을 잔류하면서 1600억 이상의 흑자를 낼 수도 있다는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미넨이 레비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주말 안에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고 독일, 영국 매체들이 전했는데 레비 회장이 미국으로 2주 패밀리 휴가를 떠나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대로 미넨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넨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아직 결론을 낼 수도 없습니다. 케인의 포트트릭이 토트넘의 마지막이라고 언급하는 매체들도 있었으니까요. 케인은 이날 경기에서 5골 중 4골을 혼자 넣으면서 평점 10점을 받았습니다. 5골도 넣을 기세여서 엔지 감독이 교체를 해준 건데 그렇다고 케인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원더골들로 4골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했던 거죠. 이 골들에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게 매우 의아했을 텐데 손흥민은 이 골들의 기점이 되는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기점이라고 해서 손흥민 또 까시려는 건 아니죠? 첫 골은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메디슨에게 밀어준 골에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고 케인이 골을 넣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골 들어가기 전까지도 뭔가 2% 부족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이후 퀄리티가 더 높은 골을 샤우타르가 넣으면서 전반을 1대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슈팅 한 개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지난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슈팅 2개 때리고 전반만 뛰었는데 아직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탈하게 손흥민이 또 전반만 마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틀 후에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도 있었거든요. 기분이 찝찝한 찰나에 후반 시작하기 전에 터널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모였는데 손흥민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건 분명 후반전에도 뛴다는 걸로 해석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파이팅이 넘쳐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아직 손발이 잘 안 맞는 것을 인지해서인지 클루셉스키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매우 필요했던 모습이었죠. 전반전에 그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전반 18분 토트넘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중에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각도 없는 무리한 슈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손흥민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니 컵백 하나면 빅찬스였거든요. 클루셉스키는 전반 초중반까지 평점이 최하였습니다. 이 친구 확실히 캐릭터 잡았습니다.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돈 많이 올리겠다고 각오했었고 데뷔 후반기 시즌에만 어시스트를 8개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고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슈팅을 남발하는 태도로 바뀌더니 이번 프리시즌 때도 플레이가 매우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합을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와우, 후반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게 작전이겠죠. 클루옙스키는 홀로 슈팅을 7개나 때렸습니다. 손흥민은 1개를 때렸는데, 그런데 클루옙스키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건 클루옙스키는 이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겠습니까? 점점 밉상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엔지 감독이 원하는 모습이었겠죠. 반대로 손흥민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케인, 메디슨, 클루옙스키와 다르게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린 듯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손흥민과 교체해서 들어온 솔로몬은 들어오자마자 슈팅을 하면서 케인의 득점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스포츠 탈장 문제를 안고도 지속적으로 경기를 하고 수술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럴수록 더 슈팅을 때려줘야죠. 혹시 그럼 손흥민이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봐 염려되는데 그럴 리가요.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볼 터치가 가장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엔지 감독 전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프리롤이라는 느낌보다 확실한 윙어다운 윙어 역할을 요구한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누무스키와 다르게 새로운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도지와 바로 메디슨입니다. 손흥민이 본래 가장 잘하는 것은 라인을 깨고 침투해서 골을 넣는 것인데 엔즈의 공격 전술에서는 좌측 끝에서 볼을 받아서 점점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슈팅 혹은 크로스를 보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본인도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선수들과도 경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직 시즌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연습 경기에서 결과론으로 지적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슈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요. 손흥민은 78분 교체될 때 팀이 대승 중이었고 팬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는데도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다음 경기는 이 악물고 슈팅해줄 거라 믿습니다. 샤흐타르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팀입니다. 아무리 변방 프로축구 팀이지만 그들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5대1로 토트넘이 대승을 했다는 것은 토트넘도 분명 많은 변화와 장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실점때는 벤 데이비스가 상대 선수를 막하지 못해서 헤딩슛을 허용한 건데 걱정 마십시오. 제2의 반다이크라고 불리는 반더벤이 토트넘에 합류했고 실제로 이 경기를 관전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멀티골을 넣고 나서는 메디슨이 있는데도 미들라이커가 되어서 경기를 풀어주는데 메디슨과 케인이 손흥민의 골을 도우려고 플레이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딱 한 선수, 그노무스키만 빼고요. 손흥민은 이번 경기 문제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슈팅을 하네요. 세계 최고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인데 그러지 마라. 그건 팬들도 납득할 수가 없다. 다음 경기는 이틀 뒤에 바르셀로나 전입니다. 이제 수준이 전혀 다른 팀과 제대로 전술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만큼은 손흥민이 슈팅 수가 가장 많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이상 신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프리시즌이야. 프리시즌.